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켓 리뷰는 개나 소나 다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자사주 매입 규모 및 현 시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존 케네스 갤브레스의 말, 전통적인 관점은 고통스러운 생각의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해 보이는 시기에는 두려움 없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대책이 필요하면 결단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 일드 커브는 마침내 평평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좋은 경제 소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평탄화된 곡선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것은 경제, 주식시장 및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탄화된 수익률 곡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스트리트는 수익률 곡선을 두고 움찔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월스트리트는 어떤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싶어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고민거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번 주의 관심사가 과대평가되어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다릅니다.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수익률 곡선이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즉, 장기로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지만 가끔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거나 심지어 거꾸로 변하기도 합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몇 안 되는 좋은 예측 변수 중 하나이죠. 많은 통계가 적용되는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여전히 경제가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끔찍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 곡선은 기록을 토대로 보면 몇 번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좋은 지표입니다. 10년과 2년의 미 국채 간의 스프레드는 지난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흔히 투자자들이 저조한 성장을 앞두고 더 낮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1년 이상 긴축에 선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지표로 입증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구소에서는 10년과 3개월 곡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말하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구소는 그 측정의 역전이 지난 7차례의 경기 침체에 선행했으며 이 7번 중 3번의 경우에서는 S&P 500 지수가 역전 전에 고점을 찍었는데 당시에는 인버전 발생 6개월 전에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었습니다. 이리 되면 작년 10월이 고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버블은 아니니 급락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가 오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두 기관의 자료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보다 낮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2011년 10년과 2년의 스프레드는 291 베이시스 포인트에 도달했었습니다. 지금은 16까지 내려갔습니다. 10년에서 3개월 사이의 스프레드는 현재 4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마이너스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트립와이어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죠. 1998년 5월에 역전된 10년과 2년의 스프레드는 2000년 이후 반전되었지만 2001년 이후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에 10년과 2년의 스프레드가 반전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는 2년 이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곡선을 200일 이동평균과 같은 기술 지표로 무시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요. 10년과 3개월 스프레드가 121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일 때 주식시장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역전된 곡선은 대출을 줄인다는 것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10년과 2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된 이후 12개월 동안 경제는 약 50% 정도 경기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정책이 출현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예측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본이자의 경우 역전된 곡선이 표준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종종 수익률 곡선이 반전된 후 가장 강한 수익을 냈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우 S&P 500이 1년 반 동안 23%의 상승을 보였고 30개월 후에 S&P 500 수익률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들이 선호되고 있는 건 또 다른 버블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최근 상승하는 주식 비율과 모멘텀을 보면 힘든 4월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IT 섹터의 과매수 상태도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시장 비중이 20%인 기술주가 멈추면 이를 대체할 섹터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주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번 주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애플의 뜨거운 주가 상승은 주로 자사주 매입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애플이 매입한 자사주는 금액과 규모에 있어서 언터처블한 수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다우존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S&P 500 소속 기업들이 8,064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4분기에만 2,200억 달러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중 애플은 4분기에만 101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총 742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전체 S&P 500 자사주 매입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였고 그 다음은 오라클로 총 293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애플은 2,64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애플의 절반도 안 되는 1,185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훨씬 더 선호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주로 트럼프 세법이 통과된 후인 2018년에 그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18년 4분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배당금 지출보다 270억 달러 더 많았고 2018년 4분기가 되자 배당금 지출보다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30억 달러 더 많아졌습니다. 2018년 4분기까지 연속으로 4분기째 자사주 매입 신기록을 이어갔고 이는 S&P 500 다우존스가 자사주 매입을 추적해온 지난 20년 동안 최장 기록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장세는 우리 같은 초보들은 호구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사면 빠지고 옆에서 저게 좋아 보여 해서 사면 빠지고 판권 또 올라요. 아 지랄. 본능적으로 돈의 냄새를 잘 맡거나 눈치가 빠르지 않다면 그냥 우직하게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을 밀어붙이는 게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다만 기간을 짧게 잡고 트레이딩에 집중한다면 원칙을 고수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한 가지 전략, 예를 들어 추세 추종 전략이나 모멘텀 전략이든 이 중 한 가지만 고수하면 시장 환경이 변할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꾸준히 이어가는 투자자는 도구 상자에 다양한 전략을 갖춰놓고 시장 환경에 맞는 전략을 꺼내 써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다양한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죠. 둘째는 트레이딩에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이죠. 트레이딩은 수익이 목표이긴 하지만 너무 수익만 생각하게 되면 현금 비중 조절 실패 같은 실수로 이어집니다. 수익에만 몰두하면 할수록 트레이딩 규모뿐만 아니라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수익과 손실이 아니라 처음 트레이딩에 들어갔을 때 생각한 방향과 추세가 맞는지에 집중합니다. 셋째는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입니다.
과거 위대했던 트레이더들이 성공했던 전략들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지표, 동일한 차트, 동일한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도 어느 시점부터는 금을 캐는 것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 것처럼 말이죠. 쉽게 파낼 수 있는 금은 이미 전부 다 캐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더 채굴이 어려운 지역에서 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따라하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금을 찾아내려고 땅을 파고 있는 곳에 삽을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되 먼저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